연속 비블리 199페이지를 보면은 프랙티스 6번 있잖아. 이거 제가 안 했었죠? 자, 푸 6을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바로 들어가지 말고 한 번만 정리하고 풀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하면 되는데, 이제 앞으로 감수별 DNA 상대항이 나왔을 때 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루틴을 갖는 게 도움이 돼. 자, 보통 우리가 감수분을 이렇게 그리잖아, 이렇게. 근데 굳이 얘네들 동그라미 표현할 이유도 없어. 아니, 세포인데 누가 몰라? 그 동그라미를 막 어떤 애는 굉장히 정성스럽게 이렇게 그리더라고, 크게.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것도 안 써요. 공간만 차지하잖아. 이걸 왜 이렇게 써? 그럼 여기다가 써. 이 안에다 쓰면 또 몰라요. 여기다가 막 써. 이거 n 플러스 1 뭐 이렇게. 얘를 하지 말라는 거지. 불필요한 표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좀 편하게. 얘도 봐봐. 그냥 EN의 세포, 이거 어차피 정상의 세포거든. 1분열 중계의 세포는 무조건 정상이어야 돼. 여기서 물론 경우에 따라 S기를 거치고 G1계에서 S기를 거쳐서 이 1분열 중계를 넘어올 때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를 내기도 하지만 비분리는 여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EN이었어. 자,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할 일이 이거야. 자, 연속 비분리야. 근데 연속 비분리의 유형이 되게 다양하게 보이기는 해. 하지만 그 패턴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어. 뭐냐면 첫 번째가 연속 비분리가 1분열에서 상념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후 성념색체 비분리 넘어간 경우와 성념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다음에 상념색체 비분리가 나타나는 케이스가 있는 거야. 상상의 성성은 없다고 보면 돼.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해. 상성이거나 성상이거나. 이게 1분열 때고 얘가 2분열 때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뭘 하냐면, 자, 첫 번째 케이스는 내가 이거를 사례로 알려줄게. 상에서 성으로 넘어가는 1분열에서 2분열로 넘어가는 이 케이스인데, 연속 비분리를 할 때 우리가 약속은 EN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면 이 왼쪽 부분을 항상 n 플러스 2, 즉 많은 쪽을 왼쪽에 두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건 우리만의 약속이야.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규칙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큰 쪽을 왼쪽에다 쓴다고 생각하고 여기에다 뭘 쓰면 이렇게 컴마를 찍어서 상념색체의 개수, 그 다음에 성념색체의 개수를 표시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다가 상을 썼을 때 지금 상념색 비분리잖아. 근데 이게 늘어났잖아. 그럼 얘가 얼마나 돼야 되냐. 원래 n의 세포는 괄호 치고 여기가 22에 1이 돼야 정상이거든. 뭔 말인지 알아? 정상 세포는 상념색체가 22개가 있고 성념색체가 하나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합쳐서 23개야. 그게 핵상이야. 근데 하나 늘어났잖아. 그럼 23이 됐겠지. 성념색체는 그대로니까 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오른쪽은 어떻게 돼? 여기가 n 플러스로 가져갔으니까, 하나 가져갔으니까 이쪽은 부족해서 n-1이 돼야 돼. 그러면 컴마를 찍었어. 그럼 여기가 얼마나 돼야 돼? 원래 22개나 이게 정상적인 세포의 모습인데, 상 22개, 성 하나가 정상인데 그거에 비교해서 하나 줄어들고 그대로고. 그러면 총념색체는 더하면 되지. 굳이 여기다가 이런 거 안 써도 충분히 합치면 총이야. 상성 쓰는 거야. 그러면 봐. 이 다음에 비분리가 2분열에서 또 나타났대. 또 나타났는데 나타나는 위치가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된 놈이 또 되게, 그러니까 증가한 놈에서 또 비분리가 나타나는 쪽으로 선택을 해보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 약속해서 왼쪽이 더 커지는 쪽으로 약속을 했다면 여기는 얼마가 돼야 돼? n 플러스 2가 되지. 하나가 더 늘어나서. 그때 누가 비분리가 일어났니? 성념색체 비분리가 나타났네. 그럼 이게 비분리인 거야, 이게. 그랬을 때 누구는 그대로 내려와야 돼? 상은 그대로 내려와. 자, 지금 이거는 비분리된 결과죠. 23이 비분리된 결과고 여기 1이 비분리가 되면 얼마가 되면 1이 2로 바뀌게 돼. 그걸 이해해야 돼. 왜 1이 2로 됐을까에 대해서 아까 그림을 그렸는데, 자, 여기가 만약에 X형색체든 Y형색체는 상관없어. 성형색체를 하나 그려봐. 이렇게 생긴 거였어. 그러면 이 염색체 개수가, 이게 염색체는 한 개야. 근데 비분리가 나타나면 그 분체가 모두 온 것 뿐인데 분체가 쪼개지자 염색체의 개수가 어머 2개가 됐네?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이거야. 그럼 얘가 뭘 씻냐면 X일 수도 있고 또는 Y일 수도 있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n 플러스 2가 된 세포는 총염색체 몇 개냐면 25야. 그 독특성을 기억하고, 그러면 오른쪽에 얘는 얼마가 되니? 23은 그대로 내려온다. 왜냐면 상념색체 비분리가 아니기 때문이야. 성비, 여기 상비였잖아. 있지만 상성이었어. 그러면 여기는 얘 두 개 다 가져갔잖아. 그래서 여기 빵이야. 23 빵이잖아.
그래서 총염색체가 얘는 핵상이 얼마냐면 n이 된 거야. 총염색체 당연히 23개죠. 그럼 여기는 지금 이게 시작이 n-1이었거든. 근데 이건 정상적으로 내려왔을 때를 일단 써야 돼요. 여기까지 비분리 해버리면 비기가 되니까 비분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정상을 두고 그러면 볼 거 없이 n-1이에요. 그냥 n-1이고 얘랑 똑같은 개수가 나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이 파악할 거 봐봐라. 하나 n 플러스 2 n-1 나올 수 있어요. 연속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증가하는 놈이 또 증가하면 결론은 n 플러스 2 n-1 세 가지 세포가 나오는데 얘네들이 핵상이 다 어떠냐면 요렇게 비교해봐라. 핵상이 어떻다고? 모두 달라요. 그지? 그러면 자 여러분 이제 해봐. 이제 뭐 할 거냐면 지금 이 문제는 이걸 정리하고 나면 그냥 보일 건데 어차피 정자형성 과정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거는 지금 첫 번째 이거 했잖아. 그럼 성상을 해보라는 거야. 1분열에서 성염색체 비분리가 나타난 다음에 2분열에서는 상염색체 비분리가 나타나는 걸 EN에서 시작해서 자 규칙성이 뭐야? 왼쪽을 n 플러스 1로 두고 오른쪽은 n-1로 두고 컴마 찍어서 상성의 개수를 쓰라는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또 자 그럼 내가 써줄게. 여기 성비야. 맞지? 성비 상비니까 그럼 여기서 상비가 또 나타났대. 연속 비분리. 그럼 이쪽이 뭐가 돼야 되냐면 n 플러스 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 n 플러스 1에서 하나 늘어나면 n 플러스 2가 되는 거면 이쪽은 안 가졌기 때문에 하나 줄어들어서 n이 되는 거지. 그러면 컴마를 찍어서 상성의 개수 써주면 돼. 그리고 여기는 정상이니까 그냥 내려온다. 그럼 여러분이 뭘 써야 돼? 이 안에 숫자를 써보세요.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거는 그냥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하면 끝나. 조금만 생각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보이나요? 성비니끼리 그러면은 숫자가 조금만 더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게 다 된 사람은 세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여기서 비분리를 일으키는 거를 하면 되고 네 번째 케이스는 여기서 비분리가 된다면 각각의 세포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하면 돼. 네. 그러면 끝나요. 그게 연속 비분리의 특징이 된다. 자, 아직 잘 느낌이 오지 않으면 왜 이게 숫자가 잘 안 들어오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자기가 모르는 데를 찾아야 돼요. 이거는 성비가 일어났으니까 자, 기준이 누구냐면 여기 항상 이게 기준이야. 정상세포를 기준으로 21이어야 되는데 성비니까 22에 2가 됐다고 하면 돼. 근데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만약에 여기서 이게 정자 형성 과정이라고 가정해볼까? 정자 형성에서는 EN세포에서 이게 있잖아. 이렇게 XY가 있었잖아. 그 XY가 그대로 다 내려온 거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이걸 말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은 이건데 문자로 분체를 하나하나의 문자로 써주면 되거든. XXYY라고 생각하면 돼. 대신 주의할 게 있어. XXYY의 염색체 개수는 몇 개냐면 2개인 거야. 왜냐면 분체를 얘기한 거니까 XXYY를 얘기해서 실제 염색체 개수는 2개인데 분체는 4개예요. 이걸 보여준 거야. 근데 만약에 우리 친척하고 제 XXY가 전부 하나로 이동해버리는데 나눠져버리면 제가 4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 만약에 이게 또 네, 그러니까 밑에서? 숫자가 다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비되는데 여기 또 성비? 네.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4개를 세는 건 맞죠? 4개를 세는데 그렇게 만약에 이제 모의고사에 나오면은 시험지를 찢어버려. 이런 이슈만 이러면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정자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이것도 극단적인 예라서 실제로 없어요. 실존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그것도 안 되니까 여기 성비 왜 없으니까 그거는 너무 지나친 거야.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런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얘네들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 봐봐. 숫자가 22였어. 근데 이쪽에 하나 더 늘어났대. 그럼 누가 늘어나야 돼? 얘가 늘어나야 돼. 그럼 이게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3이 된 거지. 근데 23이 일로 오면 얘는 없어야 되니까 21이 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산수가 안 맞는데요.
맞는 거지. 왜냐면 22 곱하기 2를 하면 44개의 분체가 있었는데 그거를 23과 21로 나눴다는 거야. 분체의 개수로 생각하면 딱 맞는 거지. 그리고 성령색체는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2고 2여야 돼요. 여기서 이거 여러분 색깔이 얘가 비율에 변한 거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되거든. 근데 얘가 무슨 형색체가 있어야 돼? XXYY를 분체를 잘 쪼개면 XY인 거야. 근데 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지. 그림으로 이렇게. 근데 이게 두 개야. 여기도 두 개였는데 이미 두 개야. 성형색체 개수가 n 플러스 2에서 두 개고 여기는 n이잖아. 왜 n이야? 합쳐봐 23이잖아. 원래 n이 23이야. n이 정상 숫자가 23이고 여기서 그렇다. 그럼 이거는 뭐야? n-1인데 성비가 나타나서 여기는 빵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빵이었고 얘는 그대로고. 그랬다가 그냥 내려왔죠. 그러면 이거는 써도 똑같은 겁니다. 네, 그런 거죠. 대신에 만약에 뭐 내가 여기를 물어볼 리는 없지만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얘와 얘는 염색체수는 같지만 DNA 양에 있어서 얘가 2배 많은 거니까 분체는 이 위의 세포가 얘보다 2배 많은 거예요. 정확하게. 예, 그런 거고. 그러면 하나 더 한다 그랬잖아. 이 상태에서 만약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여기서 비율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를 한 번만 써볼게.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지금 이 1번을 그대로 쓴 거야. 상성의 순서로 나타나는데 1에서 상이고 2에서 성인데 조합이 꼭 저렇게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지. 한 번 더 연습한다고 생각하면 돼. 자, 여기서 상계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n 플러스 1이 되면서 n 플러스 1이 됐다는 건 상계니까 원래 23개 나왔어야 돼. 23개를 23, 20각 1이었는데 23 플러스 1이 됐고 그러면 여기는 21 플러스 1이 됐고 그래서 n-1이었어. 똑같잖아. 아까 왼쪽 1번하고 똑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는 정상적으로 내려왔고 정상으로 내려면 어떻게 되냐고? 그냥 이거야. 그리고 걔는 똑같아. 23, 1이야. 그런데 이번에 여기서 비율이 나타났대. 여기서 뭐가? 성비가 여기서 오른쪽에서 나타나. 즉 핵상이 작은 세포 쪽에서 성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뭘 고민하냐? 그냥 써. 자 봐봐. 컴마 찍어서 21 그대로 내려왔지? 이건 그냥 내려면 돼.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 고민하지만 하나 늘어나야 돼. 하나 늘어나야 돼요. 2가 돼야 돼. 왜 그러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가 X자의 분체, 즉 분체 두 개가 있는 영색체 하나를 생각한 거야. 그게 그대로 내려왔으니까 분체가 같이 내려왔지? 그래서 성립체 두 개인 거야. 그게 X든 Y든 다 돼. 그 다음에 얘 핵상이 얼마냐면 당연히 N이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야? 여기 핵상이 얼마야? 여기가 N이니까 얘는 그거를 하나 줄어든 상태 N-2여야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갈 왼쪽에 들어갈 상명색체 개수가 얼마냐고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내려와요. 그리고 성명색체는 얘가 다 가져왔으니까 빵이에요. 빵. 그래서 21이죠. n-2는 총명색체 개수가 21이 맞아요. 왜냐면 n이 23이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은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적은 쪽에서 2분의 비율가 나타나게 되면 n 플러스 1이거나 n이거나 n-2가 나타나요. 아까의 조합과 다른 점을 찾아볼래? n 플러스 2, n-1이야. 근데 이번에는 n 플러스 1, n-1이니까 공통적으로 n은 나타나요. n 플러스 1과 n-2의 차이, 즉 1, 0, 마이너스이거나 2, 0, 마이너스이거나 이렇게 나타난다. 됐지? 그러면 이거를 비분리를 또 한 번 일으켜도 4번이라고 해서 정리할 수 있겠지. 패턴은 똑같아. 여러분 이거 연습하시고 자 그러면 조금 뭔가 패턴이 보이나? 이게 생명과학이야. 이게 어디가 생명과학이야? 이게 왜 생명과학이야? 지금 우리는 약간 무슨 퍼즐을 하고 있는 것 같잖아. 아이큐 문제 하고 어느 그래. 이제는 더 이상 생명과학은 없어. 이게 수능이야. 이걸 빨리 받아들여야 돼. 아, 난 이런 거 못하겠다. 그럼 생투를 하세요. 생투는 이거보다 더 심해. 아니, 마지막 건 아닌데 거기는 약간 생각과 좀 논리가 들어가는가 싶으나 네, 3월 문제가 더 많아요. IQ 문제는 퍼즐 문제가 더 심하다면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 문제를 보세요. 6번. 자, 표를 잘 들여다보면서 내가 한 방에 풀어야 된다. 표를 잘 보면서 제일 독특한 아이를 찾아봐. 정말 유니크한 애가 있어. 누구겠어?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 그게 누구야? 여기 봐봐. 25짜리는 이게 25잖아. 25짜리는 여기밖에 안 돼. 무조건 제일 아래여야 돼. 근데 이 세포들 가운데에는 제일 아래에 있는 세포가 3개가 있어.
그치? 3개가. 근데 이 힌트가 아주 중요한 걸 텐데 D라는 세포는 동그라미 동그라미 D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이 25에 X가 빵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것의 특징이 뭐겠는가를 생각해봐. X가 어떻게 하나도 없지? 성염색체가 하나도 없으려면 적어도 누구는 아닌가 하면 이거는 분명히 그러니까 비블리 순서가 상염색체 7번이 상염색체니까 상염색체 다음에 성염색체 비블리 21번 상이니까 상염색체 그 다음에 성염색체라서 상성의 분리 순서 이거야 이거. 상성의 분리 순서로 나타난 건데 만약에 난자였다면 이 두 난자 형성 과정이었었다면 난자에서 상 다음에 성이 비블리가 나타났는데 n 플러스 2가 나왔는데 거기에 x는 빵이다 라면은 모순이에요. x형색체가 비블리가 일어나서 다 왔어야만 25가 되는 건데 0이라는 건 이거는 아예 모순이라는 거예요. 난자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n 플러스 2는 x를 0으로 가지는 난자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정자 형성 과정에서 알겠다. x가 없는 이유는 YY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YY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런데 거기 정자가 어디 있어? 가에 있잖아. 근데 가에서 3 아니면 4거든? 근데 3을 택하게 되면 그 위에 1번이 모세포야. 그러면 봐봐요. 아까 연속 비율이 나타날 때 n 플러스 1인 세포가 n 플러스 2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2가 만약에 2가 D였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위에 1의 세포는 세포 1은 24짜리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X형 색체가 없는 상태.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느낌이 오면 좋겠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를 택해볼까? 이거 n 플러스 2에 25였는데 X형 색체는 없고 Y만 있었다면 여기가 YY로 있었어야 돼요. 따라서 그 위의 세포도 X가 없는 24짜리가 돼야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따라서 총염 색체 24에 X는 0인 세포가 1이 된다면 그 밑에 얘가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하나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 수 있잖아. 만약에 이런 조합이거든. n 플러스 1이 들어가고 n 플러스 2가 들어갔고 거기 선택이 돼가지고 이쪽에 세포가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럼 얘는 n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는 특징이 총염 색체가 22개가 있네. 그래서 가능한 거는 딱 보이네. 이거는 그냥 A에 이게 D에 이게 B겠네. B, D, A 각각 1, 2, 3이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 남았어요? 2, 5 남았어요. 2, 5. 그럼 2, 5는 연속 비블리가 나타날 때 둘이 서로 엇갈려 있네요. 그렇다면 자 이때 여러분 또 하나 유니크하게 보이는 놈이 누구냐면 세포 2가 뭘 갖고 있대? X를 2개를 갖고 있대. X형 색체를 2개 갖고 있는 세포는 이미 비분리된 결과지. 왜? 야 세포들이 지금 EN의 세포를 제공하지 않았잖아. 여기서는 제시하지 않았어. 모두 다 N 이하의 세포, 즉 2분열 중기 이하의 세포들인데 어떻게 X를 2개 갖냐고. 이거는 비분리의 결과야. 근데 비분리는 성염색체 비분리는 2분열에서 나타났잖아. 따라서 이 세포는 제일 끝에 가장 밑에 있는 세포여야 되기 때문에 이 2가 누가 될 수밖에 없냐면 5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은 얼마일까요? 그 기억을 찾으려면 나머지 하나가 2가 그치 세포 2가 여기 이거 잘못 썼다. 미안해. 이거 3이었어. 지금 글자가 내가 잘못 썼어. 여기 134였구나. sorry. 134인데 그러면 5번에 대하여 반대편에 있는 그 중기의 세포가 누구냐면 이 세포인데 얘가 여기가 n-1에서 하나 늘어나가지고 n이 된 거였기 때문에 그럼 얘는 n 플러스 1의 세포가 돼야 해서 그러면은 그게 C밖에 안 남았죠? 2가 C가 되면서 걔는 n 플러스 1인데 상염색체 비분리로다가 어떤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총염색체는 24개이긴 한데 총은 24개인데 거기서 상염색체는 지금 이게 C는 n 플러스 1이고 그러면 상하고 성으로 얘기할 때 성이 X가 하나가 내려갔고
여기가 상위 23개인 이 세포가 C. 그래서 2의 세포가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성형색체는 정상적으로 하나가 있었고요. 그런데 성형색체는 하나 늘어난 상태 23이니까 총은 24. 그렇게 돼서 X가 하나 있는 그러면 C 맞죠? 24, 1 이렇게 된 거. 그러면 2는 마지막 5의 세포였고 기억은 얼마냐면 총형색체는 5의 세포는 어떤 상태냐면 원래 5가 이제 나오기 위해서는 그 위의 세포에서 이렇게 5가 있었을 때 여기가 n-1이었어요. n-1인데 21에 1이었거든. 그래서 22였는데 근데 성형색체가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성비가 나타나면서 5세포가 만들어질 때 4는 그대로 있었고 얘가 2로 늘어난 상태. X형색체가 2개가 된 상태였으니까 총은 23이 되는 거예요. 총은 23. 그러니까 n이죠, 핵상이. 5의 세포는 핵상이 n이기 때문에 기억값이 바로 23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여러분이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이 정도는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혼자 아까 얘기했던 이거 있잖아요. 이거 상에서 성비 분리하면서 각각 n 플러스 왼쪽에 n 플러스 1 놓고 오른쪽에 n 마이너스 1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면 n 플러스 2 되고 하나 n 되고 n 마이너스 1 되는 이런 조합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써가면서. 그리고 그 X형색체 개수나 또는 Y형색체 개수를 이렇게 그림으로나 또는 문자로 표현할 수 있는지 즉각 계산을 할 수 있는지를 연습해 보면 충분히 표가 나왔을 때 아 이거는 그거겠다 감이 오죠.